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탈탈탈 오늘 허정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베나TV의 굉장히 기념비적인 인물이십니다. 아, 그런가? 아시나요? 무려 탈탈탈 1회 출연자세요. 되게 막 이상하게 들리네요. 모든 프로그램은 항상 처음이 있는 법, 모든 첫걸음이 있는 법인데 그 첫걸음을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때는 사실 처음 촬영한 거라 네. 익숙하지 않기도 했고 참 많은 스토리를 갖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다 담지 못했던 게 늘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2007년에 온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대선배죠. 네, 대선배고 인천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허정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실례지만 한의원 혹시 몇 기? 저는 하나원 100기. 100기. 숫자 너무 좋네요. 네, 저는 뜻깊은 숫자지요. 네, 딱 세 자리로 넘어갈 때, 네, 그만큼 대선배이십니다. 사실 베나TV 탈탈탈에 처음 출연하셨던 게 2016년이에요. 사실 기억은 안 했어요. 16년이라서 거의 지금 6년 만에 베나TV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뭐 그 사이에 6년 사이에도 또 많은 일들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네.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허정실님, 제가 오늘 탈탈탈 촬영하면서 좀 가장 궁금하고 많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북송을 2번 겪으시면서 그 악명 높은 증산교화소를 다녀오셨습니다. 물론 많은 탈북민 분들이 북송 경험담 이야기도 해주시고 굉장히 탈북하기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지만 그 반면에 교화소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좀 많아요. 얘기 방송 나와서 하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고 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참 많은데 그만큼 이게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악명 높고 힘들었다는 뜻이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그나마 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목격하고 했을 때는 그 일들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서 피지수 넘기듯이 조금씩 터놓을 수 조금씩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또 떠올리게도 되고 속도 조금 좀 뭉클해지기도 할 때도 있고 페이지 넘기듯이 그냥 넘겨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자랑할 게 짜잔 두부밥을 해주셨어요. 아니 이거 손 많이 가는데. 그래도 저희 세터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 두부밥이 되게 뜻이 깊은 거잖아요. 상징적인 네, 음식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지금 이렇게 뭐 20년이 넘어도 늘 이거를 해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소울푸드라고 하죠. 피에 새겨져 있는 그런 음식인데 이거 진짜 손 많이 가고 저 알거든요. 진짜 손 많이 가는 너무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랑하려고 보여드렸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청진이 고향이십니다. 네. 청진분 참 많이 왔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뭐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린 시절 기억 남는 게 있으시다면? 저희는 비록 북한에서 태어났지만은 태어날 당시는 아버지가 군대였어요. 네, 군인이어가지고 사는 게 군인하고 사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군인들은 되게 사는 게 되게 풍요로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부모 덕이지요. 부모 빽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태어났을 때부터도 되게 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사회 사람들은 옷을 자유롭게 입는데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옷을 엄마가 해주는 옷이 다 군인 옷이에요. 바지도 아버지 옷을 이렇게 잘라서 엄마가 미싱을 하니까 집에서 엄마가 그냥 사 입히지를 않고 그냥 군인 아빠 옷을 다 전부 뜯어서 수리해서는 입히고
그게 되게 저는 속상했어요. 학교 가면 나는 늘 군인 옷 입어야 되고 이래. 좀 예쁜 옷 입고 다른 싶은데. 애들은 얼룩덜룩한 옷을 되게 막 입고 오는데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되게 그때는 되게 그게 부러웠었는데 크면서 느낀 게 되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했구나 하는 걸 지금에 주변에 와서 지금 비교해보면. 내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시절이 되게 행복했구나 하는 걸 되게 느껴요. 이게 지금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렇죠. 이때인 거죠. 예. 그때만 해도 지금 고난의 행군 이전의 또, 북한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 아버지가 군인이라고 하면 사실 제 친구들 중에도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신 분이 몇 분이 있었는데 둘 중 하나래요. 딸을 아주 군인처럼 키우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아주 그 소중한 보물처럼 키우거나. 혹시 어느 쪽이었나요? 저는 아버지가 되게 구미야 오기야 하듯이 되게 아버지가 되게 어루만지듯이 키웠어요. 근데 대신에 엄마가 강했어요. 엄마 말이라면 정말 엄격하게 들어야 했을 때고 아버지한테는 응석을 부리고 되게 오리강 부리고 아버지한테는 뭐 요구하면 다 해주고 들어준 그렇게 정말 저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많아요. 그리움도 크시겠어요. 네. 그 이때가 고난의 행군 전이니까 정말 그 정상적으로 배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군인이어가지고 네, 군인 가족. 군인은 한 달에 한 번씩 배급을 줘요. 사회 쪽에서 제가 뭐 보름에 한 번씩 배급 주고 이런 거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배급 타는 걸 군이니까 그 군인 상점에 가서 다 타오고 엄마가 타고 이래서 언제 한번 배급 밀려보고 뭐 이런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군인에서 제대되고 옷을 벗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게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차이가 나더라고요. 배급이 밀리면 엄마가 배급이 이게 밀린다는 소리를 들었고 되게 엄마가 하루하루 걱정 이렇게 식량을 걱정하는 그거를 제가 크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에서 옷을 벗고 나서부터 제가 그런 그 특권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박하게 살았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점점점 이제 북한의 어떤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대학생 때쯤부터 이제 느끼셨겠죠. 네.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본 게 대학교 기계대학을 라남 기계대학이라는 학교에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대학에 가서 이게 예능과에 제가 그러니까 1학년 본과 올라가기 전에 예능학과가 있어요. 예능학과에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희도 참 이게 아버지가 옷을 벗고 나서부터 되게 집안 안에 이렇게 안 좋은 불화가 한 번에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 있을 때 오빠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배를 타고 싶다 해서 오빠분이랑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셨어요? 저희 6년 차이요. 꽤 터율이 나셨어요? 있어요. 나셨군요. 그래서 오빠가 배를 타면서부터 오빠는 항상 배 바다에 나가게 되면 보름에 한 번씩 집을 온다든지 3개월에 한 번씩 온다든지 이렇게 텀이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오고 할 때마다 되게 뭐 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어선 해산물들을 막 오징어 이렇게 팔고 막 이래서 집안 안에 참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일이 안 좋으려고 배에서 전화를 당한 거예요. 태풍이. 그래서 청진시에 완전히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배 두 척이 지금 전환당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100% 시신이 없이 지금 다 완전히 시신도 아예 못 못 찾으신 찾은 거예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아빠가 완전히 까무러친 거예요. 까무러쳐가지고 병원에 다 후송해서 병원에 가고 깨어나니까 아버지가 뇌출혈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집안안이 되게 막 안 좋은 게 겹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안 좋은 일만 닥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서부터 또 북한에서도 또 병원이 무상이던 게 다 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돈 주고 사야 되고 약도 다 돈 주고 사야 되고 침대도 다 일부러 돈을 줘야 되고 집에서 다 모든 걸 가지고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딱 되게 되니까 엄마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힘들지 않게 고생을 하시고 오시던 엄마가 되게 그런 경험이 탁 부딪히니까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가정주부로 미싱하시고 이제 가정주부로 생활하시다가 아들이
죽은 거를 애도할 새도 없이 남편이 그냥 네. 반신불구가 되고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딸린 식구도 딸도 있고 어머님이 너무 네, 힘드셨겠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저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집 생각만 내가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네. 공부가 안 되고 하니까 학교 서대장도 저한테 계속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끔 중태를 계속 이게 빠지고 해서 조퇴를 하고 그게 너무 집중이 안 되고 하다면 제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도저히 이제는 공부를 할 수 없다. 집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제가 퇴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엄마하고 같이 계속 아버지 시발 들고 그때는 또 오빠가 장가를 갔은 간몸이어서 애가 있었어요. 조카애가 어린 조카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애들도 그렇고 아무튼 제가 집안일을 엄마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내가 몸이 많이 수축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막 아프고 이래서 아니다 싶어서 제가 엄마 보고 엄마 나도 그러면 다른 애들처럼 장사를 좀 해볼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흔쾌히 안 하시더라고요. 왜 몸이 안 좋은데 장사를 하려면 내가 가진 돈이 있어야 장사도 하는 그렇죠. 거지. 미천이 좀 손이 있어야 없는데 되는데. 손에 쥔 거 없는데 아버지 하는데 병수발 다 들다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네가 어떻게 장사를 하냐 엄마가 굳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반대를 하는 바치고는 제가 엄마한테 굳이 얘기해서 대답을 들을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 허락을 제가 무시하고 집을 나간 거지요. 집을 나가서 제가 한 주일을 계속 역전해서 그냥 가지고 나온 용돈 풋돈 가지고 계속 먹고 자고 먹고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담배 이게 장사를 하는 그 네. 시스템을 내가 파악하는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 하나. 저도 네.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 파악하던 도중에 제가 우연치 않게 브로커를 만난 거죠. 그때는 브로커라는 거 저희들이 모를 때지요. 네. 웬 아줌마가 저한테 다가와서 그 아줌마도 제가 그 역전에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저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를 이렇게 견주다가 쟤를 건져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말을 건네면서 돈을 혹시 벌고 싶어서 그런가 해서 저는 거기에 온 정신이 온 머리가 지금 다 거기에 생각이어서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다까 그럼 돈 벌게 해주겠다 해서 제가 어떻게 솔깃하죠. 어떻게 네. 돈을 벌게 해주겠는 거 하니까 자기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돈을 진짜 떼돈을 번다고 해서 저는 정말 기설깃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만큼 간절하시잖아요. 네, 정말 좋았어요. 나 이거 진짜 엄마 살렸구나. 나 진짜로 나 이거 우리 엄마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빨리 돈 벌게 해달라고 나 그 아줌마를 따라 나선 거죠. 그게 지금 고난의 행군이 시작할 때 그때쯤이고 네. 그렇게 따라 나선 길이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오시게 될 줄은 네, 그 전혀. 선이 이렇게 네. 그 꾼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운명이셨던 거죠. 아마도. 그래서 지금은 그 후에 제가 그 브로커 아줌마가 잡혔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꼬리 길면 잡힌다는 그쵸. 말이 계속 있잖아요. 그 일을 하시면, 그 일을 네. 반복해 하다 보니까 그 아줌마 손으로 온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잡혔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도 그 아줌마 때문에 그 아줌마가 비록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 저를 탈출해 준 거나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98년도에 처음 탈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가장 힘들 네. 때인데 조금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오빠분 시신을 못 찾았으면 장례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장례는 치르나요? 합동 장례식을 했어요. 아, 북한에. 그 조난당한 모든 네, 사람들 네, 다 합동. 그냥 그러니까 해서 사진 한 장씩 넣고 합동 장례식을 하고 묘도 2개를 해서 거기다 비석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실 장남이고 외아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정말 충격이 네. 크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자식들은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가 그 어떤 것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남들이 장마당에 가게 되면 고구마 하나를 사 먹는 게 되게 비쌌어요.
그때 당시 돈이 정말 비쌌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차마 이렇게 그거를 못 먹어요. 근데 저는 그런 주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게 되면 저게 비싼 건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 같이 가게 되면 그냥 서슴없이 사서 나눠 먹고, 저는 또 지금도 그게 있어요. 저희 엄마가 이게 손이 많이 커요. 네. 네, 손이 커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게 다른 집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밥 먹을 때 오게 되면 그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 나눠 먹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눠 먹고 나눔이라는 거를 이거를 많이 제가 느끼고 보고 해서 지금도 제가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먹는 게 더 좋아하고, 야 정실아 그 옷이 좋아 하면 그래? 이렇게 벗어주고 이게 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하고 정말 잘 베풀고 나누는 집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빠의 죽음 이후에 악재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까지 겹치면서 정말 한순간에 무너진 거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사하기 전까지 있까나 집에서 그 동선이 아버지 병원 갔다가 엄마 같이 약 사러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또 아빠한테 가고 이게 동선이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 때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자고 밖에 나가게 되면 진짜 거짓말 못해서 한 10m 간격으로 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10m 간격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가서 보게 되면 다 죽었어. 굶어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너무 있지 막 이렇게 훈하게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나는 저렇게 안 죽을 거야. 그때부터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너무 그게 너무 간절해요. 진짜로. 그럼 그렇게 간절해서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겠다.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겠다 생각해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 아줌마를 이제 따라 나섰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이미 전부터 브로커를 동선을 밟아서 그 일을 했던 아줌마였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그때 저하고 같이 일행이 3명이었어요. 3명이 다 아가씨예요. 네. 나이 다 어린애들이었어요. 어린애들이 3명에서 보면 이게 옷이 너무 말이 아닌 거예요. 다 이게 집을 떠나서 나와서 생활하다가 다 옷이 까마잡잡하고 정말 그래도 다 20대 예, 꽃다운 나이인데. 근데 그때 무슨 아가씨 이런 뭐 이미지를 꾸밀 이미지를 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서이다 보니까 서로가 보고 서로가 정말 안쓰러울 정도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언제 너 진짜 이거 뭐 밥 먹었니 이렇게 토닥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명에서 그 아줌마를 따서 일행이 나섰는데 그때 저는 우리 한국의 신라면을 봤어요. 한국의 신라면이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네. 한국의 신라면이라는 거 모를 때예요. 자, 그걸 어디서 보셨는데? 그 아줌마가 네. 주머니에 저런 가방 주머니에서 네. 저희들을 북한에서? 네, 네. 저희들을 데리고 산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산에까지 다 진비가 내렸어요. 네. 비를 맞으면서 산을 오르는데 막 지금처럼 숨을 막 터덕거리며 쉬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절대 못했어요. 그쵸. 먹은 것도 없고 예, 힘들 때니까. 힘든 걸 떠나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는 동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가야 되는 동선에서 발걸음도 정말 이게 나뭇가지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명에서 정말 산을 막 터봐 오르면서 조용히 가고 막 너무 지쳐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 연선에 있는 경찰 대원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희들이 너무 지치고 하니까 그 가방에서 신라면을 그러니까 지금은 신라면이라 하지 그때는 우리는 꼬부랑국수? 네, 꼬부랑국수. 네. 석성국수라고 네. 북한에서 그걸 꺼내주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물만 부으면 그냥 갑자기 네, 국수가. 근데 그때는 물도 없었어요. 네. 그냥 마른 거를 뜯어 그냥 먹었어요. 부셔서. 그래서 그거를 한 봉지씩 나눠주는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 아줌마는 그거를 알더라고요. 이게 양념 이제 스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 라면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있지 별
별 맛이라 해야 될까? 네. 아니, 이게 먹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이게 없어질까 봐. 처음 드신 라면이었죠. 처음이에요. 제대로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딱딱한 거를. 진짜 처음이었어요. 네. 야, 근데 그거 한 봉을 다 먹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진짜 한 알이 한 알이 뜯어 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다 뜯어 먹고 나서 그 봉지를 그 아줌마가 다 치우고 저희들이 넘어가는 선을 넘어서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시는 네. 거잖아요. 내가 이게 중국 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없었지요. 내가 이게 지금 중국에 가는구나. 그 상황 파악이 언제쯤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네. 그 아래만 딱 아래 내려가게 되면 물을 건너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난 것이 사실은 사는 거는 청진이었지만 저는 태어난 게 무산이었어요. 네. 무산이면 앞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좀 아셨군요. 예, 저는 네. 오빠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두만강 물을 건너다가 그 길어다가 먹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계속 나를 어린 거 손잡고 가서 물통에다가 물을 길어서 저를 손잡고 이렇게 계속 건너면 그 앞에 중국이라는 건 저희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기 건너가면 중국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느낌은 알았지만은 거기를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이 앞에 이제 내려서게 되면 물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 물을 건너게 되면 중국이래요. 그때는 제가 막 이게 내려앉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아니 근데 왜 우리 중국으로 가야 되는가 하니까 중국에 가서 담배를 넘겨받아가지고 와야지만이 그걸로 돈이 네가 된다, 이룰 그게. 수 있는 꿈을 이게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그때도 또 그게 설계됐어요. 진짜일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아줌마가 그때 저희들이 항상 여기다가 빠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네. 김일성 빠지를.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빠지를 당시에 달고 얼굴이 있었단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하나였어요. 네, 저 때는 하나일 때, 하나였어요. 예, 98년도. 예, 이게 청년전이라는 이게 당상을 이게 처상화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그거를 내리라 하는 거예요. 떼라고. 예, 이거를 떼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아니 이거 왜 가서 넘어가서 담배만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거 왜 굳이 떼야 되는가 하고 이거 왜 완전히 이게 사상이 되게 철저한 거예요. 군인 가족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군인 가족이면 더 얼마나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떼라고 하니까 되게 저는 이게 기분이 상했어요. 네. 이 아줌마가 도대체 뭐길래 이거를 내리라 하는가 해서 되게 막 이 짝 애들은 이게 없는 거야. 이거를 안 마셨어. 이미 없어. 그래서 난 나 하나만 그거를 떼라고 하니까 되게 그래서 내가 자기를 달라는 거 싫다고 나는 못 준다고 내가까지 못 쓴다고 그래서 이 기억이 너무 생생해. 여기다가 이게 제가 끝내 모셨어요. 쪽에다가. 예. 네. 그리고 제가 넘어선 거예요. 그 중국은. 근데 난 중국까지 이거 해서 집에까지 가지고 왔어요, 나. 그 배지를요? 예. 그 언제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국정원. 네. 국정원에 와서 내가 하나는 주고 집에 아직도 있고. 집에 아직도 그게 예, 하나가 있어요. 있으세요? 예, 있어요. 있어요. 아니 잠깐만, 그거를 이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중국 살면서 또 한국에 갈 결심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게 점점점 배신감을 느끼게 된대요. 많은 네, 분들이. 맞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진짜 막 던지셨다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묻으셨다는 분도 있고. 근데 맞아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국까지 아니, 가져오신 그러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30대까지는 27년 정도는 북한에서 산 거잖아요. 근데 살면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고 이러면 참 우리가 이게 헛살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 북한에서의 어린 네. 시절이요? 참 네. 우리가 이게 발언권도 없이 왜 하나만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그것도 한 사람을 예. 위해서. 예. 그래서 참 이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게 되면 지금도 TV를 보면서 뉴스도 보면서 정치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는 많이 봐요. 많이 보게 되면 당도 많고 파도 많고 이랬는데 왜 우리 북한만은 유독 파도 없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배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충성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전 세계의 시야는 알 수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참 이게 멍충이 같은 짓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고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누군가는 이거를 빨리 휘어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지금 속상해요. 언젠가는 이런 거를 빨리 우리가 가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될 날이 와야 되는데 그럴 날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그때 가서 이제 배지를 보여주면서 자 봐라. 나도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지만 이렇게 성공했다. 이제 그런 어떤 증거물로 쓰셔야죠. 그럴 날이 올까요? 오게 만들어야죠. 저는 저 세대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다시 허정실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라면을 먹고 신라면이 너무 커가지고 자꾸 신라면부터 시작하네. 네. 라면을 먹고 이제 강을 건너서 내가 이게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팔려가는 거구나를 언제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서서요. 그러니까 저기 넘어서 강을 하나 건너서 저기 넘어서게 되면 담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까지만 가면 된다. 아줌마가 얘기를 해서 저희 3명은 다 그렇게 알고 넘어섰어요. 넘어서는 데까지 저희는 성공을 했어요. 그걸 성공해서 넘어서 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집까지 가는 길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집에 가니까 이미 그 집에서는 저희 3명이 온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3명에 대한 옷까지 다 옷이랑 목욕물이랑 다 물을 준비해놓고 건넜으니까 이게 옷이 다 젖었을 거 아니까 저희들이 옷은 다 벗고 그 집에서 이미 준비된 옷을 저희들이 다 입었어요. 그걸 입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는데 막 이 밥에다가 막 고깃국에 막 김치 이렇게 놨는데 그때는 내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 생각을 못했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들게 와가지고 배가 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내 저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밥을 먹고 막 먹는데 한참 내가 먹고 한숨 돌리고 나니까 그때 내가 막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말고 아줌마 보고 지금 저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 물어보니까 그 아줌마가 이미 브로큰 갔어요. 그 아줌마하고 벌써 체결을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갖고 이제 중국에 있던 그 중국에 있는 그 아줌마가 아줌마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소리 이제는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담배를 언제 줄 수 있는가 이런 물어보니까 담배가 아니고 너희들이 여기로 자기한테 지금 팔려온 거래. 와 그때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갈 수 없는가 물어봤어요. 갈 수 없대요. 못 간대요. 소위 중에서 한 명은 부모가 없어서 이미 돌아가셨고 이미 고난의 돌아가시고 군대. 자기 혼자 몸이라 하니까 걔는 그렇게 막 애달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덤덤해했어요. 근데 저하고 이쪽 다른 한 명은 너무 막 애절하게 막 부탁을 했어요. 보내달라고. 다시 보내달라고. 안 된대요. 진짜 넘어갈 수 없대.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죽는다고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너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다 보내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나 해서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 벌면 되는가 하니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벌게 되면 꽤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가면 너네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진짜 제가 또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탈북하셨을 때 나이는 27, 8, 뭐 곧 30이 되는 나이라고 해도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게 너무 멀어요. 바보로 키우잖아요. 네.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뭐 인신매매다, 뭐 팔려간다, 뭐 이런 거를 아예 상상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때는 정말 초창기기도 하고. 저는 뭐 브로커라는 말 자체도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생각조차도 못 해볼 때인데 이미 다그 우리 북한 사람들인데 이미 머리를 깨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건너다 주면 팔고 돈을 벌고 자기 먹고 살고 하는 거를 이미 깨달은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벌써 휘말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죠. 그걸 이길 수가 없죠. 참 너무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보는 시야가 우리는 정말 집 학교 앞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요. 이제 허정실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어머니는 그 당시에 얼마나 놀라셨을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딸이 없어진 거잖아요. 남편 그대로 누워있지. 뭐 아들도 이미 하늘나라 갔지. 그러니까
그럼 가족분들하고는 언제 다시 연락이 되신 거예요? 연락은 그때 당시는 못했어요. 못하고 제가 결국 팔려가고. 연길에서 결론은 저는 한 3개월을 있은 것 같아요. 네. 거기 있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제가 힘들었던가 봐요. 이게 집안에도 그런 사정이 있었고 제 몸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 이런 시련을 또 겪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지쳤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계속 쓰러지면 링겔 맞고 그 집에서 그 주인집 엄마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명은 다 팔려서 이미 갈 길을 다 갔는데 저는 가지 못하고 계속 그 집에서 치료를 받고 링겔을 맞고 그냥 계속 보호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그때 제가 몸이 많이 회복이 돼서 그나마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 게 그 아줌마가 저한테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산동성 위에라는 데 가서 그 대상자를 만나서 제가 팔려간 거예요. 마지막 도착지는 산동성 위인 거예요. 거기서 결국에 결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팔려고 한 번도 손도 못 잡아보고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대화도 못 해본 사람한테 결론은 간 거예요. 네. 간 게 지금 딸님이 아빠예요. 그 사람하고 제가 생활을 한 게 거의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7년을 애 낳고도 뭐 제대로 살았겠어요? 항상 나의 신변을 걱정을 하면서 애도 정말 이게 배가 나오면 임신이 되면 숨겨야 되고 애 낳은 걸 계속 허리띠를 감고 이렇게 하면서 애 낳는 걸 숨기고 애도 몰래 낳았어요. 이렇게 나면서 애를 키워가지고 이런 게 제가 7년 만에 그 조선족한테 제가 신고를 당한 거예요. 아, 결국 신고를 네, 당하셨어요. 그래서 신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그 위해 파출소에 잡힌 거지요. 2003년도에 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4월에 잡혀서 6월 달에 제가 북송된 거예요. 아니 보통 그렇게 잡혀도 뭐 중국 가족이 이렇게 돈을 쓰고 하면은 네, 맞아요. 빼내기도 한다던데. 네, 있어요. 예.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딸님이 아빠가 제가 이게 위에 파출소에 지금 수감이 돼서 와서 돈을 어느 정도 완불 하게 되면 이렇게 애엄마를 내보내준다 했어요. 근데 애 아빠가 한족 분이어가지고 되게 소심한 거야. 이게 완전 중국 분이셨고. 예, 완전 중국 분이어서 이렇게 속을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내놓고 이러는 분이 못 돼요. 워낙 한족 분들이 좀 속이 공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내놓고 돈 주고 내놓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면 또 잡혀간다는 이런 그런 소문들이 듣고 하다 보니까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 아빠의 그런 도움을 못 받고 그냥 잡혀 나간 거예요. 아,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잡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서름이 너무 꽉 찬 거예요. 야, 사람이 진짜 이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당시에 따님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2003년 북송 당하실 때 따님은 몇 살이었어요? 3살이야. 그럼 3살짜리를 떼고 지금 북송을 당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내 품에서 3살까지 되도록 진짜 내가 너무 거기 귀한 자식이어서 그렇죠. 또 유일한 네, 혈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조차 너무 아까워서 전 계속 안고 다녔어. 계속 옷 쓰고 안고 이렇게 정말 키웠었는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요. 와 이게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생각뿐이어서 제가 죽으려고 시도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 목숨이 쉽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정말 죽으려고도 많이 시도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게 가지 못한다는 게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 깨달았어. 그럼 2003년이면 이때가 탈북민도 많이 늘었을 때고 북송도 많이 당할 맞아요. 때인데 맞아요. 북송돼서 일단은 가는 그 과정부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위에 파출소에 들어가니까 나 생각 꼭 바뀌었어요. 탈북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잡힌 사람 애가. 근데 걔는 내보다도 더 안쓰러웠어요. 이제 난지 애가 1년이 안 됐어요. 7개월짜리인가? 출산한 아기가 네. 네. 그러니까 애를 아직 이게 젖을 먹여야 되는 애를 떠놓고 잡혀왔더라고요.
나 걔가 몸은 되게 애가 좋은데 되게 애가 와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수심이 잠겨서 그래서 내가 와